흐린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는 초겨울 아침, 박중식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서서 출근하는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고 구겨진 초록색 경비 제복은 그의 쓸쓸한 모습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5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보니 발바닥이 쑤시고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중식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어요. 이런 고통쯤은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니까요.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제도 바닥을 닦아놨는데 또 이렇게 진흙이 묻었네. 박중식은 쪼그려 앉아 해진 수건으로 주차장 입구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냉기가 느껴지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무릎이 아파왔지만 그저 잠시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어요. 거친 손등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마치 그의 아들 민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박중식의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경비일이 벌써 3년째였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민호의 꿈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쭈글쭈글한 사진 한 장,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민호의 모습이었죠. 늘 그렇듯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어요. 박중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경비원들은 하나둘 휴게실로 모여들었지만 박중식은 자리를 지켰어요. 도시락을 꺼내 허겁지겁 몇 숟가락 뜨고는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지만 제대로 맛볼 겨를도 없었어요. 중식 씨, 좀 쉬었다 와요. 내가 대신 볼게. 옆동 경비원 김철수가 다가와 말했지만 박중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학생들 하교 시간이라 여기 지켜야 해요. 사실 감시 카메라에 비치는 주차장 입구를 비우면 관리소장에게 꾸중 듣기 십상이었죠. 한 번의 경고로 월급이 깎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박중식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깨를 움츠리며 바람을 피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튀겨 올리는 물웅덩이가 그의 낡은 구두를 적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중식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박중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잊혀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오후 3시 주차장은 조금씩 혼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박중식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퇴근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죠.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엔진이 꺼졌어요. 운전자는 당황한 듯 문을 열고 나왔지만 차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브레이크가 안 먹어. 젊은 남성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차는 브레이크가 풀린 채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차장 입구에는 한 여성이 전화통화에 열중한 채 서 있었죠. 그녀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오는 차량. 박중식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기요. 위험합니다. 뒤에 차가. 소리쳤지만 여성은 전화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듣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한 박중식은 뛰어가 여성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딜 함부로 만지는 거죠. 여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중식에게 쏠렸어요.
그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차가. 박중식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성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변태 아저씨가 사람을 막 밀치고 만지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성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중식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자동차가 계속 후진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 차가 위험해요. 박중식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달려갔어요. 그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그였기에 변태라는 오명은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죠. 여성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경비원이 자신을 함부로 만졌다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박중식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박중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 사람 뭐야? 경비원이 사람을 막 밀치고 그래.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를 함부로 만져. 수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중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성은 여전히 분개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저 차가 그녀를 칠 뻔했는데. 박중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선의가 오해받는 상황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후진하는 차량을 막는 것뿐이었죠.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박중식은 위험한 차량을 향해 달려갔어요. 박중식은 숨을 헐떡이며 후진하는 차량을 향해 뛰어갔어요. 차는 이미 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주차장 내 여러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이들은 황급히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량이 향하는 방향에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모두 비키세요. 박중식의 외침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목소리에 깃든 절박함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하지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걷고 있었죠. 그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박중식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노인은 차에 치일 게 분명했어요.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내가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민호 생일이잖아. 순간 그는 망설였어요. 만약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눈앞의 노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박중식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할아버님 조심하세요. 박중식은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차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는 이제 주차장 기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만약 충돌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죠. 그는 차량에 바짝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박중식은 차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손을 관통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리지 않아. 박중식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운전석 문을 당겼죠. 놀랍게도 이번에는 문이 열렸어요. 그는 재빨리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어디지? 차 안은 생소했지만 박중식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브레이크 페달을 찾아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순간 박중식의 눈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왔죠. 이거다. 그는 재빨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어요.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관성에 의해 박중식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의 이마가 핸들에 부딪혔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또 다른 이들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방금 전까지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표정도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박중식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박중식을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비난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애와 감사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누군가 휴지를 건네주었고 다른 이는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박중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믿었죠. 그때 누군가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주인이었어요.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박중식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서 아저씨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제 차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현금을 몇 장 꺼냈어요. 박중식의 손에 쥐어주려 했죠. 이건 제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하지만 박중식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물러섰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남자는 여러 번 권했지만 박중식은 끝내 사례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니 경비 용역 회사였죠. 박중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중식입니다. 박중식 씨, 오늘 근무지 이탈 확인됐습니다. 경비 업무 중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박중식은 목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위급 상황이 있어서 핑계는 듣지 않겠습니다. CCTV로 다 확인했어요. 근무 태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 원 삭감됩니다. 박중식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어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 돈이면 민호의 참고서를 살 수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해. 박중식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선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지만 오늘은 그저 쓸쓸하게만 느껴졌죠.
박중식은 가슴이 무겁게 누르는 듯한 느낌을 안고 자리를 지켰어요. 이마의 상처는 이미 아물기 시작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면 어떤 표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오늘은 민호의 생일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고 가야 한다니.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박중식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경비실에서 짐을 챙긴 뒤 터덜터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자 그는 낡은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죠.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박중식은 길가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월급이 깎인다는 사실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생일인데 좋은 선물은커녕 더 궁색해진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박중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디야? 많이 늦었네. 아내의 목소리는 밝고 상기돼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죠. 박중식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응,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여보,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 생겼어. 우리 민호가 수시에 합격했대. 방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박중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죠. 정말? 우리 민호가 어느 대학교? 서울대. 그것도 수석 합격이래.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축하한다고. 아내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박중식의 가슴은 뜨겁게 부풀어 올랐어요. 아들이 해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는 벤치에 앉은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보, 등록금이 너무 비싸대.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민호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성적 장학금은 1학년 끝나고 성적 나와야 준대. 박중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월급이 깎인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더 큰 부담이었죠. 민호가 아까부터 계속 울고 있어. 차라리 대학에 가지 말까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어떡하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중식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됐죠.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꼭 가야지. 우리 민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붙었는데. 그는 힘주어 밝게 말했어요. 비록 자신의 심장은 무겁게 짓눌리는 듯했지만 가족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중식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박중식이 벤치에 앉아 고민하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사실은 박중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바로 오후에 주차장에서 그를 오해했던 이수연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박중식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고 지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희미하게 그녀의 귀에 들려왔어요. 아들의 대학 합격과 등록금 걱정. 이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갔죠. 그 사람. 아까 날 구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수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를 심하게 오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이수연은 사고 이후 여러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중식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밀친 것이었고, 목숨을 걸고 차량을 멈추게 한 용감한 행동까지. 하지만 그를 찾아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여기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박중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해받고 모욕당했을 뿐 아니라 월급까지 삭감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등록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내가 어쩌면 좋지. 이수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GH그룹 사장님의 손녀로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마침 회사에서는 경비팀 팀장 자리를 새로 뽑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네, 이수연이에요. 경비팀 팀장 자리 아직 결정 안 하셨죠? 제가 적합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이수연은 조용히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박중식이 앉아있는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죠. 저기, 실례합니다. 이수연의 목소리에 박중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이수연을 알아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낮에 자신을 심하게 꾸짖던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는 벌떡 일어나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박중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오해하실 만했어요. 박중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이수연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GH그룹 인사팀장이에요. 사실, 아까 통화하시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중식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했어요. 제가 전화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뒤에서 차가 오는 것도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거였군요. 박중식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차를 세우셨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선생님을 오해하고 모욕을 드렸네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었죠. 박중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어요. 저도 갑자기 그렇게 밀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이수연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일자리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중식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월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듣기로는 오늘 월급이 삭감되셨다던데. 박중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네. 근무지 이탈로 처리됐어요.
사실 차를 막으러 간 거였는데 이수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죠. 그녀는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GH그룹에서 경비팀 팀장님을 찾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박중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눈앞의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멍하니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경비팀 팀장이라뇨? 네, 맞아요. 저희 회사는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그 자리에 딱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이수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박중식은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월급 삭감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큰 회사의 팀장 자리 제안을 받다니. 그런데 저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데 경력보다 인성이 중요해요. 선생님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분이에요. 급여나 근무 환경 모두 지금보다 훨씬 좋고요. 이수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 교육비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까지요. 박중식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방금 아내와 통화하며 걱정했던 민호의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니. 정말요? 그런 좋은 조건을. 박중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는 제안에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네, 진심입니다. 내일 오전에 회사로 와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이수연은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박중식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가로등 불빛 아래 박중식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죠. 이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중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 얼마나 큰 용기를 보여주셨는지.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 회사가 놓칠 수 없죠. 이수연의 말에 박중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박중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명함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연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내일 뵙겠습니다. 오전 10시에 회사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수연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마음도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오해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무엇보다 그가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 남은 박중식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감사함이 교차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몇몇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는 중얼거렸어요. 낮에는 최악의 하루였는데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인생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박중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당신한테 말해줄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다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새 직장을 구했어. 큰 회사 경비팀 팀장이래. 월급도 훨씬 많고. 더 중요한 건 민호대학 등록금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믿기지 않아. 내일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 들을 거야. 당신, 민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집에 가서 직접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은 박중식은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한시라도 빨리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가의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중식은 결심한 듯 정장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아직 새 직장에 가기 전이지만 오늘만큼은 모처럼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새 옷을 사는 기분은 묘했죠. 점원이 건넨 정장을 입어보며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팀장님이신데 이 정장이 딱이세요. 점원의 말에 박중식은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장과 함께 새 구두도 구입했죠.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만큼은 아깝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의 손에는 처음으로 산 새 정장과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죠. 아빠.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반갑게 달려나왔어요. 박중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했다며.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근데 등록금이. 박중식은 환하게 웃으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죠.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날 밤 박중식의 가정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새 직장 소식에 아내와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박중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